안녕하세요. 이곳은 누구나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을방송국 FM 이음입니다. 저는 단글이고요. 오늘 어쩌면 지금 온에어 번외편이 될 듯한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방송에서의 닉네임은 밥입니다. 네. 오늘 또 전혀 그동안 해오지 않던 그런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요. 네, 아무튼 녹음 무사히 마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계기가 올해 초부터 저희 마을방송국 FM 이음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22년 경상남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 사업인데 지금 그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마을 숨은 작가들의 온에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양산에서 활동 중인 작가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해보자 해서 지금 작가님들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그럼 작가님들 소개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잠깐 얘기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2022년도 이제 공식 명칭은 경상남도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1월달에 이제 공고가 났었고 저희가 작년에도 좀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하고 나서 올해 이제 좀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받아서 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전에 당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 두 번째 사업이죠. 네, 우리 마을에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들 그리고 뭐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그때 말씀도 좀 듣고 뭐 쓰신 책 있으면 책 얘기도 좀 나누고 오늘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당글님? 네, 맞습니다. 네. 저 잘했나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마을 숨은 작가들의 온에어는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도 좀 찾아보고 또 그분들을 마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소개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글을 쓰고 싶은 사람과 연결해서 글쓰기도 좀 같이 해보고 이런 맞습니다. 네. 생각으로 시작한 거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첫 번째 사업이 공모 사업이 첫 번째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 이제 아이들을 그죠? 이 마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다면 이번은 두 번째는 성인들이죠. 대상으로 마음이 푸르신 분들, 분들을 모시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청춘 글쓰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청춘이라는 게 나이 제한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좀 젊으면 된다라는 기준으로 정했거든요. 전 안 되겠네요. 네. 그 지금 이 자리는 그 우리 마을의 숨은 작가들이 아니고 이미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 숨은 작가님들 모시고 이 마을에서 또 지역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지금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그 아까부터 와 계신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영택 작가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덕계 마을에 있는 대안학교인 꽃피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김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지향숙 작가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세이 문예와 부산 수필문학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지향숙입니다. 양산 어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산 넘어 오셨습니다. 산 넘어 어곡동에서. 네, 멀리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외에 또 다른 작가분들이 몇 분 오시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오시질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희 산을 넘으시는 게 다들 힘드신가 보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모셔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가님들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밤님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먼저 여기 자리하고 계시는 김영택 작가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곳 덕계마을에 있는 꽃피는 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내보자고 생각하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교사로 있으면서 뭐 교사 연수나 뭐 부모 교육 등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발달 심리, 발달로는 좀 공부를 같이 많이 했는데 그리고 부모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이것을 많은 이렇게 발달론 책들이 뭐 몇 세에는 어떻게 되고 몇 세에는 이렇게 좀 분절적으로 좀 이렇게 아이들의 발달을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그리고 발달이라는 것이 아이를 넘어서서 뭐 사춘기, 그다음에 청년, 노년까지도 다 우리는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그렇게 인생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없을까? 네. 그런 고민에서 이제 이 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잠깐 들었는데도 일단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그 제목 자체가 인생의 3가지 질문이라는 자체가 좀 묵직한 주제잖아요. 네. 제목이 이상해요. 출판사 기획하시는 분은 절대 이런 이름을 짓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묵직한 질문으로 책 제목을 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김영택 작가님 이 책은 작년에 당신의 글자들 책방에서 온라인 북토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작가님 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그렇죠. 당신의 네. 글자들을 검색하면 되죠. 보시면 네네. 아주 유쾌한 그런 그 북토크 현장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질문도 제가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당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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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희 좀 진행을 3명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같이 하시기로 하신 분이 오늘 저희 기술을 좀 맡아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대본량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질문 한 가지 좀 더 여쭈면, 그 인생의 3가지 질문이 어떤 것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던지는 3가지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일지 김영택 작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처음에 구상하고 큰 그림만 그려놓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런 책을 쓰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용이 좋다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책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첫 장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제목을 적고 조금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근무했던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 책을 쓰려고 하고 이 정도 썼다 한번 봐라 하고 그 선생님한테 보여줬는데 그 선생님이 책을 읽어보더니 그러면 이왕에 책의 큰 제목들을 고객의 작품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좋다, 내가 쓰려는 어떤 방향성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이 책을 쓰자 마음을 갖게 됐고 그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책의 제목도 인생의 3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이 됐습니다. 네.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무엇이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 책 덕분에 그 고객의 작품을 또 인터넷으로 한번 조회해 본거든요. 다른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 그 지향숙 작가님이 많이 궁금합니다. 처음 뵙는 분이고 해서 제가 이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에세이 문예라는 곳을 통해서 2015년에 등단을 하셨고 계속 이렇게 에세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수필이나 또는 뭐 에세이가 가지고 있는 매력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수필을 쓰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52세 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입학을 해가지고 56세 때 졸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문학이 좋아서 이제 공부를 했고 졸업을 했는데 우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솔직히 논문 쓰기가 싫어가지고, 예, 그 등단을 하면은 교수님께서 작품을 평가해보고 논문을 면제시켜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등단하고 논문을 쓰지 말자 하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수필을 했는데 처음에는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참 많이 느꼈어요. 내가 왜 글을 써야 되는지 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즘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글을 써서 내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은 고민만 하다가 또 그렇게 한 2, 3년이 흘러갔는데 언제부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 정말 내 인생에서 이건 꼭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쓴 게 바다라는 작품인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치유될 수 없는 그 아픔이 바다를 통해서 제가 그걸 표현을 해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수필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글을 수필을 열심히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수필을 쓰다 보면은 수필의 매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한 시점에서 우리가 수필은 거의 그 체험을 이제 성찰 단계에서 그걸로 이제 언어로 표현해서 만들어내는 게 수필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자기 독백적 글이 많잖아요, 수필에는. 네. 예. 많은데 이제 어떤 한 시점에서 머물다가 그 글이 완성되고 나면 또 다른 시점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 공간을 넘나드는 이 자유로움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게 참 매력이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수필을 쓰다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풀지 못했던 이야기라든지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서 타인의 아픔이라든지 그리고 타자의 어떤 그 심리라든지 그런 것에 이렇게 공감대가 참 많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인데 수필이 이제 형식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거. 그거는 왜냐면은 소설이라시는 한정대가 있는데 수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다가 보니까 어떤 한 형식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서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필을 쓰다 보면은 시적 수필도 쓸 수가 있고 철학적 수필도 쓸 수가 있고 또 소설적 수필도 쓸 수가 있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제약에서 많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참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영어 에세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에세이 하면 그냥 수필 이렇게 그 번역을 많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에세이라는 게 되게 학문적인 논문에서부터 개인 일기까지도 아우른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만큼 폭이 넓은 것일 수 있겠고요. 네.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져 가는 글쓰기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필의 그게 이제 그 생명이 좌우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수필은 이제 그거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저도 옛날에는 이제 어떤 그게 수필을 접하면서 수필의 회의감을 느꼈던 적이 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언어의 장난인가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주제 중심 사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게 수기식으로 이제 사건을 나열하기만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그러면 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2015년에 지영숙 작가님 저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이제 등단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아마 그 전에도 뭐 아까 논문을 대신하는 글을 쓰는 계기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쭉 글을 써오셨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본격 정식으로 이제 등단을 뭐 했을 때와 그 전과 그 전후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그냥 잘 모르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나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뭐좀 예, 네.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이게 사물을 보는 관점, 네. 예, 관점 자체가 많이 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게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제 이게 어떤 사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걸 판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국수를 먹으면서도 국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도 풀 한 포기, 풀 한 포기에도 이제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의미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의미가 이렇게 생성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언어가 문자이지만 이게 이제 어떤 기호적인 부분에서 이게 문학적인 이제 기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의미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또 새로운 자기만의 가치관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 그걸 저는 항상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쓰면서.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수필을 쓰면서 이제 그 선한 영향력 있잖아요. 이 언어가 우리 인석에 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언어가 이제 애들이 성장 과정에서 인성 부분에 이제 많은 뭐 형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수필이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지금 선한 영향력보다는 너무 조금 이제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 상상 이외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언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언어 순환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조금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글을 쓰면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책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막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빨리 나도 글 써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불끈불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작가님 되게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해주신 말씀 중에서 말과 글이 이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거, 자라온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미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좀 최근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조금 분야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질문이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김영태 작가님은 정식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듣고 나서 지영숙 작가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등단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시는데 등단하시고 싶은 공식적으로 그런 마음은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제가 책을 내기는 했지만 작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나서린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전에 학교에서 유치에 계셨던 선생님이랑 이제 유치 아이들에 대한 발달을 좀 재밌게 좀 안내하는 좀 책을 써보자 해서 지금 이제 아람이라는 가상의 아이를 두고 이제 같이, 선생님은 유치 교사로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유치 생활했던 선생님의 어떤 경험들을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정리해서 이렇게 소설식으로 이렇게
에피소드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없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 아이가 살아있게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피소드 하나를 만드는데 한두 달이 빨리 하면 한 2달 이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뭔가 해도 좀 이게 읽어보면은 제가 또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살아있는 글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좀 불만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소설 읽을 때는 참 재밌게 썼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런 작가들 글 진짜 보면은 와 대단하다. 이 글 하나하나를 살아있게끔 쓴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이분들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상상력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간추할 수 있는 고민들을 많이 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등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생각이 없으시다는데요. 맞습니다. 등단을 아무나 할 수 있었다면 나는 등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말. 네. 저는 지향축 작가님 작품 중에서 소록도가 실려 있는 책이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봤거든요. 제목이 새들은 좌우 날개로 난다 라는 수필 집에 수록되어 있어서 읽은데 혹시 이 책 작품 쓰실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 소록도 작품을 쓸 시점에 조금 생활에 이렇게 조금 지쳐 있을 때였거든요.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찮게 제가 소록도에 가서 소록도에서 내가 갔을 때 거기서 마주치는 이제 소록도의 아픔이라든지 이렇게 슬픔, 우리 역사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마주치게 될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원래 자기가 마음이 이제 힘들고 아플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아픔을 만나면 이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소록도를 이제 찾아갔었는데 정말 제가 그걸 한 바퀴 돌면서 또 문화해설사님 설명도 듣고 이러면서 정말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흙 한 줌도 이게 땅으로 밟으려니까 마음이 아파서 밟지를 못하겠어요. 예. 그게 너무 많은 애완가 그분들의 이제 삶이 그 소록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와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소록도라는 글을 쓰게 되었거든요. 참 쓰면서도 눈물이 참 많이 났었어요, 그때. 예, 그분들의 아픔, 그 현장을 보고 나면, 그 단종 수술 때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면,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걸 상상력을 초월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아픔도 존재하나, 이런 고통도 존재하나,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어떤 이제 소록도 한우들 위해서 뭐 어떤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네. 네. 저희들은 소록도에 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했는데 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가 보네요. 예, 다리가 고흥항에서 녹동항에서 소록도로 들어가는 다리가 연결돼가 있거든. 그 다리가 연결되기까지의 이제 그분들의 그 많은 또 사연들이 있더라고. 그러고 또 이게 일단은 그분들이 이제 편견이라는 그죠. 그게 또 한 번 더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편견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편견이 이게 가로막혀 있는 한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 수 있는 꽃이 피지를 못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소록도에서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이제 좀 돌아보게 해줬던 소록도 여행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저라는 친구들은 소록도의 존재를 잘 모르죠. 모르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마 잊혀져 가고 있는 섬이 아닌가. 이제 지금 그 소록도라는 섬에 얼핏 그런 뭐 당기는 역사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새들은 자원 날개를 달고 난다. 이게 미주 도서관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록도를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제 읽었으면 싶은 마음에 소록도로 이제 제가 선정을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예. 그 지영수 작가님 계속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좀 생각나는 얘기가 뭐 생명력과 선한 영향 이런 말씀을 아까 계속 해주셨는데 그런 두 네, 말씀이 계속 좀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약 한 달 정도로 해서 우리 마을 숨은 작가들의 온레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글을 쓰고 싶은 청년이나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책을 내시고 오랫동안 글을 써오신 작가님들 입장에서 과연 글이라는 게 내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글을 쓰고 열심히 배우고 글에 대해서 배우고 하면 과연 늘 수 있는가. 좀 늘어야지 우리가 또 숨은 작가들을 모시고 글쓰기 수업도 할 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이라는 게 과연 재능이냐. 수업을 늘 때까지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 정신으로 끝까지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타고난 거냐 배우면 늦는 거냐 이거 그렇죠, 물어보시는 그렇죠. 거죠. 아. 저는 잘 안 늘더라고요, 글 쓰는 게. 손흥민 보면 타고나는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타고나는 건가요? 배우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뭐 배우면서 쓰고 쓰면서 배우자 주의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재능이랑 좋아하는 거랑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네.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인 것 같으면 배우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써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냐 아니냐. 정말 글쓰기라는 게 지루하잖아요. 저도 밤새도록 어떤 때는 막 붙들고 앉아있는데 며칠째 어떤 때는 막 식도 못하고 우리가 완전 이 글 쓰는 사람들은 진짜 노숙자. 네, 그럴 때도 있는데요. 이게 한번 몰입을 해버리면 이게 완성이 될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라야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이 재능을 떠나서. 그리고 네. 배우고 쓰다가 보면은 제가 쓰면서 이제 신기한 걸 느꼈는데 처음에는 백지 상태거든요. 쓰다가 보면 계속 연결이 돼요. 나도 몰라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론 공부를 저도 좀 이제 우리가 4년을 이론을 했지만은 또 수필은 다른 분야에서 그게 수필 이론을 나름대로 또 공부를 좀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 또 수필을 쓰는 이 글쓰기가 또 자꾸 이 단계적으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쓰기도 배우는 게 저도 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필반을 6개월 과정을 수료를 했거든요. 예, 배우면서 자꾸 자기 그게 글쓰기가 자꾸 업되는 것 같아요. 예.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고등 과정에 있을 때 그 학생들하고 이제 홍동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청년 협업 농장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한 2주 정도 이제 농사도 짓고 그
이제 오후에는 인문학 수업도 듣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이제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퇴직 교사 선생님 이제 국어 선생님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청년이 이제 중학교부터 20대 중후반까지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글쓰기를 해요. 생활 글쓰기 해서 글을 써오면은 이제 그 써온 글을 이제 프리젠테이션으로 이제 보면서 읽어보고 이 문장 어때? 하고 좀 고칠 부분 없을까? 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좀 한자말이나 일본 말투나 그런 말투를 좀 우리말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보고 이제 바꿔보면 어때?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자기가 썼던 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조금 고치고 또 그것을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고친 글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읽어보고 또 고칠 게 없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글 한 편을 이제 A4 길게는 A4 한 장, 짧게는 뭐 반장 정도 되는 글인데 그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뭐라가지고 이렇게 수정, 보완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것을 봤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좀 글을 처음에 쓸 때 혼자 쓰기보다는 함께 쓰면서 내 쓴 글들을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고 좀 더 깔끔한 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글은 재능을 넘어서서 누구나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학교에서 보면 문예 창작학과 네. 학생들이 보면 글을 가져와서 그 합평이라고 하잖아요. 네. 서로 모여가지고 딴 사람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글은 어떻더라 네. 느낌을 얘기하고 하는 부분 그게 되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쓴 글을 이제 쌤들한테 이제 주면서 읽고 좀 이야기 좀 해달라 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래도 많이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제가 글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쓰는 걸 안 좋아하는 거군요. 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속 쓰면서 배움은 놓치지 않으면 가능하다. 네. 공문서에 들어가는 글은 잘 쓸 수 있는데 그 특유의 말투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 하나 쓰고 왔는데 제가 쓰면서도 와 진짜 잘 쓴다. 이전에 썼던 서류를 일단 꺼내놓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작가님들의 작품을 직접 작가님 목소리로 듣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런 기회를 진짜 얻기가 힘든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삼천포의 밤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 1박 2일 삼천포의 그 박재산 문학관에서 매년 1박 2일 행사가 진행되거든요. 올해 제가 이제 1박 2일 그 삼천포 박재산 문학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오면서 제가 버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늘 바빠요. 제 일상에. 그 시간이 없어. 버스 속에서 이렇게 핸드폰에 기록을 많이 이거 완성된 글은 아니에요. 수정하고 이제 그 일단 써놓은 거라서 짤막하게. 예. 네. 처음 공개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 와. 예. 이게 제가 버스에서 글을 많이 써야 핸드폰에다. 그 집에 가서 버스에서? 이제 컴퓨터 워드 작업해가지고 수정하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삼천포의 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바다가 있다. 척박한 땅에서도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새싹이 돋아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바다의 속살을 벗겨내고 바다의 생명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수많은 지병의 바다 중에 시의 향기로 채워지는 시의 바다가 있다. 애잔함이 묻어나는 어린 소년의 울음이 밤바다에서 철렁이며 꿈의 바다를 향해 파도를 타고 흐르는 어린 소년의 눈빛이 담긴 바다가 있다.
밤바다에서 누님의 치마살에 묻혀서 울고 있는 소년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시를 꿈꾸었던 가난한 소년을 삼천포에서 만났다. 항구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잠든 아이의 숨결을 집어삼키고 투박함이 부드러움을 삼킨다. 파도를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의 법칙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일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시절의 생존은 바다와의 싸움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항구에서 느껴지는 강한 향기는 비릿하다. 바다의 향기를 생존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난다. 비릿한 냄새는 치열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 화로처럼 팔딱거린다. 가난했던 어린 소녀는 항구의 거친 숨소리를 매일 들으며 살았을 것이다. 배부름이 가난을 알지 못하니 소녀는 배부름을 동경하며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시의 바다를 꿈꾸었을 것이다. 시로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고 싶었을 것이다. 네,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삼천포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소년의 모습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제가 박재산 문학관의 그게 밤바다에서라는 시를 그 여고 시절 때부터 참 좋아했거든요. 박재삼의 어린 시절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삶의 아픔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참 많은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뭐 여고 시절부터 좋아했던 시인이니까 아무래도 더 감성적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웅상 덕계 마을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살면서 마을 방송국도 하고 마을 책방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잘 살자,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지향숙 작가님 모셔가지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사실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글쓰기를 하시면서 느끼는 뭐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또 나쁜 점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떠신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에 딱 체질이 맞으시나요, 이곳이? 좋은 점은 이제 글을 제가 쓰거나 어디 이제 카페에 올리거나 했을 때 요즘은 다 이렇게 SNS나 그런 데서 댓글로 이렇게 하지만 또 익명의 누군가가 이제 좋아요를 눌리거나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은 되게 만족해하고 조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서 뿌듯해 하는데 그것보다는 직접 보고 만나서 이번에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내 글에 대해서 평해 줄 수 있다는 것 또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글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고 힘든 점은 아직까지 그렇게 힘든 점은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네. 네. 그 지역에서 글쓰기는 지역과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 왜 어차피 그거 자기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지면에 실리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해지들이 지금 많이 나아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 되고 불편하고 이런 건 별로 못 느낄 게 없고 이제 단지 아쉬운 점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게 수필반이 양산에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왜 수필반이 없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통화를 하는 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계속 폐강된대요. 예. 수강 인원이 없으니까 폐강이 된대요. 그래서 지역에 사는 뭐 인문학 강좌 이런 쪽에 그건 뭐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에서 이제 강사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유지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저도 양산에서 이제 수필 쓰기를 배우기 시작할 때 부산교육대학교 수필반으로 가서 거기서 양산에서 6개월을 다녔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저희 책방에서도 보면 이렇게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걸 하면 사실은 이렇게 사람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지역에서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글을 쓰고 글을 문예지에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이제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제가 책을 목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권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뇌출혈로 2번 쓰러지시면서 제가 엄마 케어를 한 2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 2년 동안 이제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이제 글 쓰는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단행본을 내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다, 그죠? 예, 조금 이제 연장이 됐어요. 이 출판 책을 내기 연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내년으로 또 조금 이 글 쓰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떤 저희 선배님은 첫 책을 내기까지 8년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한 권 내고 나면 2권은 쉽다고 그러대요. 이제 수필을 이제 일단 내고 나면 제가 다음 생각하는 게 수필은 또 어떤 이제 자기 표현하는 부분에서 조금 한정되거든요. 이게 예, 전체를 100%를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생각인 게 이제 수필 1집 일단 1권 내고 나면 이제 단편 소설로. 왜냐하면 소설 쪽이 아무래도 자기를 100%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단편 소설 쪽으로 이제 조금 옮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영택 작가님 글을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여기 인생의 3가지 질문 중에서 한 부분 발췌해서 작가님 목소리로, 작가님의 목소리로 꼭 읽어주십사. 이제 우리 진행하고 계신 당글님께서 제가 읽다가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밑줄 쫙 해가지고 네. 내 안의 행력은 낯선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만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낯선 세상에서 타자들을 만나 경험한 것들을 성찰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와 다른 생각, 가치, 문화, 경험을 지닌 타자들을 이해하고 소화하여 내 말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경험을 낯설게 다시 볼 수 있는 사유를 통해 타자와 거리 두기가 가능하며 이때 우리 내면에 자기 성찰을 위한 나만의 공간인 내면 세계가 만들어진다. 타자에 대해 내 언어로 정의하고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내면 세계가 존재해야 타자와 거리를 유지하는 힘도 생겨날 수 있다. 이때 자기 인식을 통해 자유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 니체가 말한 주권적 개인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책을 쓰면서도 우리가 쉽게 하나가 되자. 우리는 하나. 이제 이거에 대한 반감이 좀 많았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너가 될 수 없고,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될 수 없는데 왜 하나가 돼야 할까? 그런 또 고민 속에서 굳이 또 하나가 되어야 될까? 그렇다면 어떤 하나가 되어야 될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둘의 책에서도 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타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타자에 대한 거리두기가 우리 인생사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올 때도, 이제 제가 책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빅뱅에서부터 시작한 이유도 우리의 근원은 모두 다 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은 너와 내가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로서 연대하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새로운 하나로 넘어가는 세세 의식이 아닌가. 나는 어떤 그 중간 마지막 지점에 또 주권적 개인에 대한 이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그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그 스토킹 같은 네, 부분을 맞아요. 생각해 보면, 나와 타자 사이에 그 주체적 자기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마치 나처럼 생각한다거나, 그렇죠. 예. 내가 너무 상대방한테 들어가 버린다거나 하면서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게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 스토킹 사건도 있고, 뭐 스토킹뿐만 아니고 요새는 이제 뭐 가스라이팅이나 뭐 그루핑 이런 거 전부 다 어찌 보면 이제 하나라는 어떤 의식으로 자기를 다 소유하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인간을 대상화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이지,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하나가 아니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하나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그거 딱딱할 줄 알았는데 내용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작가님 모시고 지금 궁금한 점도 알아보고 또 직접 낭독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가을밤에 그 글을 쓴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는 이 낭독이 되게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질문 남았는데요. 벌써 마지막. 네, 벌써 마지막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작가님들 또 아까 질문 중에도 나왔지만 또 작품 활동에 대한 계획, 또 삶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작가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제 아람이, 이제 가칭 아람이 이야기를 지금 나사희 선생님과 함께 작업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거는 이제 지금 아람이가 6세인데 7세까지는 써보자 했는데 지금 6세 한 봄, 여름 정도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까지 해서 6세라도 어떻게 좀 태어나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발달 이야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주제별로 좀 쉽게 좀 짧은 글들을 지금 계속 조금씩 쓰고는 있어요. 예, 그런 글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 자신들을 좀 보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발달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게 자기 아이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어른들의 자기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조금 많이 이제 편찮으시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지금처럼만 이제 조금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고, 그게 최고의 바람이고요.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동네에서도 이런 공동체 모임이 진행이 되고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면서 제가 평소에 그 다니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희 동네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면 괜찮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뜻이 그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 되잖아요. 그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단계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어떤 이런 문화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좀 더 업된 저희 동네로 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작가님들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작가님하고 더 좀 친해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먹한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도 많이 볼 수 있었고, 네. 앞으로도 자주 이쪽으로 놀러 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님 저도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네. 어떻게 김영택 작가님 뭐 마무리 하실 말씀도 있으시면 네. 예. 저는 이 마을방송국에서 두 번째 녹음인데 아직까지 좀 익숙지가 않아서 낯설지만 하여간 좀 좋은 경험이었고 다음에 좀 더 기회가 되면은 저도 조금 이렇게 문학 작품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글로가 만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외모는 되게 감성이 풍부해 보이세요. 저는 네, 일단 뭐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 방송도 있지만, 일단 격이 다른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 중에 제가 막 다 이해를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되게 뜻깊은 방송이었고, 네, 마을방송국 FM이 이음이 나날이 네, 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그럼 앞으로도 저희 계속 우리 마을 숨은 작가들이 오네요. 요거 프로젝트 진행될 거니까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지금 오네요 시즌 2 네, 네, 예고해야죠, 예고. 네. 안부라는 주제로 네. 다시 모여서 방송을 할 테니까 10월 24일 날 하나요, 저희가? 네, 우리 녹음은 10월 24일 네네. 할 예정이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도 있습니다. 네. 한 분한테만. 푸짐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그간 함께 못한 사람들을 홀린다 시간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란 댐에 누워 미처 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
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